그럼 지금부터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 결과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에서 배부해드린 그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우리 시는 그 올 상반기 중에 사전협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대규모 유의부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사전협상을 실시해서 그 도시계획 변경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그 특혜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그 조례 제정에 앞서 시범적으로 그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에 대해서 사전협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약 그 1년 9개월 만인 올 1월에 이제 사전협상이 완료가 돼가지고 오늘 그 기자님들 모시고 그동안 진행된 그 사전협상 과정과 결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 결과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사전협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 추진 경과, 그 다음에 사전협상 결과, 그 다음에 공공기호 활용 계획, 추진 일정, 기대 효과, 그 사전협상 제도와 추진 계획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협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영통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일하게 미개발된 부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부지입니다. 이 종합의료시설부지는 위치가 여기가 이제 영통 그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필지인데요. 한 면적이 약 한 9,500평 정도 됩니다. 아마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영통지구가 199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26년간 이제 장기간 방치되어다 보니까 도시 경관도 훼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범화에 따른 그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그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지로부터 이제 반경 5km 이내에 그 아주대학병원이라든지 성비센트병원 이런 그 종합병원이 6개소가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로 새로운 종합병원이 입지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나 전문가분들도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전 협상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전 협상 개요하고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 협상 제도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의 도시계획은 보면은 되게 경직돼 있고 개발이 이제 사유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런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이 좀 유연화되고 그다음에 그 개발 이익을 그 사회에 환원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좀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협상 제도는 서울시가 2009년도에 최초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요, 2019년도에 조례를 이제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이나 광주 등 그 광역단체와 그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전협상 제도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전협상단 구성이 중요한데요. 합리성과 이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도시 분야 전문가, 부동산 개발 분야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그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시의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하고 사업자 등으로 총 15명으로 그 사전협상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사전협상은 2021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추진 경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이제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제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전협상 대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공고를 한 이후에 그 영통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영통 1동, 영통 2동, 영통 3동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2022년 12월에 1차 사전 협상이 있었습니다. 1차 그 협상 때에는 그 개발의 타당성 등에 대한 주요 검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협상 때는 그 부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익 환수에 동의한다는 주민 약 90%의 동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협상 때에는 공공기호 방안에 대해서 옳지학원과 교육부 등의 그 의견 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협상 때는 그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그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그 다음에 그 공공기호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5차 협상 때에는 그 공동주택을 개발해도 좋고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약 75%가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안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공공기호 730억 원을 우리 시에 기여하는 걸로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기존의 그 사업 대상지 부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이었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년간 계속 이제 방치가 되었던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하고 의료시설 용지, 보행자 전용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공공기호 방안입니다. 이 공공기호 선출 근거는 법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계획법하고 우리 수원시 공공기호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개발 후에 토지의 이제 감정평가액을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전 토지 감정평가액을 평가한 금액의 차액, 그 차액에다가 공공기호율, 우리 시에서는 이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공공기호율을 6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60%를 곱한 게 73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730억 원에 대한 규모는 이런 방식에서 산출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산출된 공공기여를 어디다 제공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우선적으로 이제 투자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730억 원은 저희가 영통지구 내에 그 노후된 그 시설 개선하는 데 재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공기여 금액도 결정이 됐고, 그럼 이 공공기여를 언제까지 완료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의가 완료된 거는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전까지 모든 공공기여는 완료를 한다. 이렇게 지금 협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활용 계획에 앞서가지고 먼저 이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시설군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주민분들께서는 문화체육시설, 공원 녹지시설, 지구내 이제 공공시설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순으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시설별 선호도로는 생태 보형육교 신설, 그다음에 아파트 인접해 있는 공원을 정비하고 영통도서관을 리모델링 해달라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주민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 대상 시설 6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영통도서관 신축, 그리고 이제 생태 보행육교 신설, 그 다음에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교통공원 리모델링, 아파트 인접해 있는 공원 리모델링 이런 순으로 이제 공공기여 대상시 6개소를 정했습니다. 이런 6개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영통도서관 신축입니다.
그 영통 도서관은 1999년도에 이제 개관된 도서관입니다.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이 한 4,100 정도 되는 도서관입니다.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규모도 협소하고 시설도 좀 노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공기여금 약 320억 원을 여기다 활용해가지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한 11,000제곱미터 규모로 우리 시의 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신축되는 도서관 안에는 대강당이나 실버라운지, 카페테리아, 키즈 라이브러리, 전시홀, 청년 창업센터 등 이런 시설들을 둬가지고 도시명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 보행 육교입니다. 우리 그 영통지구에는 대표적인 공원이 이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소가 약 한 4만 1,000평 정도 되는 영통중앙공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이제 영웅숲공원이 개장이 됐습니다. 이 영웅숲공원은 면적이 한 15만 3천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우측이 이제 영통중앙공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영웅숲공원입니다. 이 사이에 4차선 도로로 지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금 약 한 100억 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생태 보행 육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생태 보행 육교는 이 폭이 한 8.5m, 이 길이가 한 130m 정도 됩니다. 이 생태 보행 육교에는 뭐 개략적인 조감도지만은 이런 조경식재라든지 보행자 휴게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단절된 두 공원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이제 영통지역, 이쪽에 있는 영통지역 주민분들이 중앙공원을 통해 가지고 영웅숲공원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쪽 원천동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도 이런 영통숲공원을 거쳐서 이 생태육교를 통해 가지고 영통중앙공원까지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중앙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4만 1,000평 정도 되는 중앙공원인데요. 그 사업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도 1999년도에 이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불편하고 시설도 아주 낙후되고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공공기여금 약 80억 원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테마 산책로라든지 산림욕장, 운동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완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면은 영통이 아마 지역 거점의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아마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망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도 1998년도에 이제 개설된 공원이고요. 면적은 한 6,000평 좀 넘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하고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 공원에도 약 40억 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과 체험학습시설, 그다음에 주민휴게시설,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해가지고 교통안전 특화공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업지고요. 여기가 이제 영통중앙공원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기존에 이제 영통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존에 있는 주민분들이 사업지를 통과해가지고 이쪽 영통중앙공원을 거쳐서 영통숲공원으로 공원을 빠르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지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은 한 6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7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조경이나 휴게시설 이런 시설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 3월에 지구단위 계획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된 이런 행정 절차를 다 완료한 이후에 한 5월경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관건이 되는 그 공공기여시설은 지금 예정인데요. 그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26년 12월까지 지금 완료하는 거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여시설은 공동주택 준공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여러 가지 그 도시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이런 도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이미 이제 이런 주변에 그 기반 도로는 이미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앞으로 이제 이런 획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공동주택이 한 현재 예상인데 한 550에서 580세대 이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걸 뭐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각종 심의를 거치다 보면은 세대수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동주택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구역 외 도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지만은 이 사업구역 안에 일부 진입로라든지 이런 완하차로 이런 그 도로 확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그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제 580세대 내외라는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교통 속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요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중에 뭐 교평 대상에서 교평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 현재 여기가 이제 삼거리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출입구를 요 삼거리 체제와 연계해 가지고 출입로를 두면은 교통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내로 그 인근 주변에 교통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기존에 이제 종합의료시설 용지였었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뭐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이제 새롭게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여기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병원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근데 일부 이제 그 아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입지할 수 있다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영통역이 있는 상업지역 인근인데요. 상업지역 인근 가까운 곳에 약 한 뭐 1,7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의료시설 용지를 남겨뒀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이제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기자님도 그렇겠지만은 이런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그냥 편한 말로 하면은 뭐 행정과 사업 시행자가 밀실에서 뭐 서로 협약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제 발표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 주민분들이 이거 뭐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비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그 이런 그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국토계획법을 좀 개정을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했던 거를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운행할 수 있게끔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가 이제 2019년도에 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전협상 조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 성공적인 사례는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서울,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 광역 정도가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뭐 100만 전후 되는 도시가 있지만은 이런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울시의 그 사례는 앞서 그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강남 영동대로 앞에 있는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를 개발하게끔 해주면서 아마 서울시는 이제 그 사전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영동대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지하 6층인가 7층 지하로 개발하면서 거기 공항철도도 유치를 하고 거기에 각종 뭐 판매 문화 그다음에 아마 그 상부가 뻥 뚫려가지고 뭐 지하 공원도 하면서 그리고 잠실 운동경기장하고 연계돼가지고 IC 산업으로 쭉 연계되도록 하고 아마 그런 사전협상을 통해가지고 서울시에 이제 재정 부담 없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저희 시도 이제 그 기사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시의 재정이 이렇게 뭐 넉넉한 편도 아니고 모든 이런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 그런 걸 충족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선진적인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재투자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종합 의료시설 용지였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용도지역 변경은 없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고 뭐 종상향이라든지 여기는 저기 이동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동 일반 주거지역 내에 종합 의료시설 부지를 벗겨내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그 용도만 이제 바꿔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지 자체가 이제 그 의료시설 용도를 했기 때문에 의료시설 그 취지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의료시설 부지를 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공기여 선출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감정평가 두 개 기관에서 이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수 평균한 금액입니다. 개발 후로 해가지고 이제 얻어지는 이익이 2,19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그 을지병원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을지병원 플러스 사업 시행자. 2천억. 예, 한 2,19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개발 전에 토지 가치가 한 978억 정도 됩니다. 요 차액이 한 1,218억 정도 됩니다. 이거 이 개발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수익이 1,218억입니다. 그 1,218억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수원시 공공기업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 등을 허용해 주면서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공공기여율을 6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과한 부분이죠. 1,218억의 수익에 대해서 60%를 공공기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73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이 부동산 현재 이거는 그 협상 당시에 이제 기준 시점을 해서 나온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분양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업성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이 추정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는 이제 현재 그 기준으로 730억 원이 남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이때보다 이익이 과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전협상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본 계약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과한 이익이 나오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약서에 이제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걸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가능하네요. 예. 그 사전협상단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투명하다고 보지만은 그 동안에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뭐 밀실에서 뭐 그냥 편한 표현으로요. 그냥 일반인들은 모르게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를 이런 사전협상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이거 사전협상 대상이다. 이걸 우리 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 동안에 그 사전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 이제 투명성을 저희는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단에 공개하는 것도 일정 부분 뭐 투명성에 포함된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